따개비는 이게 암수 한몸, 자웅동체입니다. 하지만 자가수정은 거의 하지 않고요. 보통 다른 개체와 짝짓기를 합니다. 이 주변에 다른 따개비가 없어서 짝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비밀은 바닷물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응답하라 바이오.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제가 조개찜을 먹다가 찍은 사진인데요. 유독 이 가리비 껍데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막 덕지. 맨눈으로 봐도 적어도 3종류 이상의 생명체가 붙어 있단 말이죠. 굴, 석회관 갯지렁이, 제일 지저분해 보여요, 사실. 이 생명체는 이름 그대로 이 석회줄로 된 집을 만들어서, 관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삽니다. 그리고 따개비. 이 가리비 자체는 이 색깔과 크기로 봤을 때 비단 가리비로 추정이 됩니다. 이 비단 가리비는 보통 물깊이가 한 10m쯤 되는 깨끗한 바닷속에 산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가리비 가운데 가장 흔하답니다. 제가 이 가리비를 마트에 가서 국내산으로 써 있는 걸 보고 사온 거거든요. 비단 가리비는요, 빛깔이 고운 붉은색부터 자주색, 흰색, 짙은 밤색까지 사는 곳마다 색깔이 다르다고 하네요. 그리고 껍데기에 세로줄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따개비는요, 물이 맑고 파도가 막 들이치는 이 갯바위에 다닥다닥 붙어 살잖아요. 바위나 돌, 말뚝, 조개 껍데기, 배, 고래, 거북이 다 붙어 살죠. 이 따개비가 어릴 적에, 그러니까 유생 시절에는요, 물에 동동 떠다니다가요, 적당한 곳에 붙으면 딱 붙어가지고 단단한 껍데기를 만들고 거기서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물이 들어오면 뚜껑을 열고 사진에서 보이는 대로 이 갈퀴 같은 발을 싹 내밀어서 물에 떠다니는 플랑크톤을 걸러 먹습니다. 제가 먹으려던 가리비에는요, 2개의 따개비가 보였거든요. 그 모양을 도감을 찾아보니까요, 좀 큰 것은 검은 큰 따개비 같아요. 남해에 흔하다고 그러고요, 빛깔이 이 검이 뒤티하고 좀 큽니다. 그리고 크기가 크다 보니까 작은 다른 따개비들이 붙어 살기도 한데요.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진짜 작은 따개비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리비 껍데기에 좀 작은 따개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고랑 따개비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 가리비 같은 조개 껍데기도 이들에게는 훌륭한 서식지가 되는데요. 문제는 따개비들이 조개에 너무 많이 붙으면요, 이게 움직이기가 좀 힘들죠. 제가 봤을 때는 이 가리비도 꽤나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몸은 무거워지죠. 물의 저항은 커지죠. 다니는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요, 이 따개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따개비들은요, 정착 후에도 놀라운 생존 전략을 보여줍니다. 따개비는 한번 자리를 잡으면 평생 거기서 살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않는 삶이에요. 그런데요, 거기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유연한 생존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선 이 따개비는 다른 따개비와 짝짓기를 해야 되잖아요. 가만 붙어 있으니까 갈 수는 없고,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몸보다 무려 최대 8배나 긴 생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구상에 사는 생물 가운데 이 몸 크기 대비 아마 따개비가 단연 1등일 겁니다. 기다란 생식기를 뻗어서 이웃을 찾아가서 짝짓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따개비의 생식기가요, 또 사는 곳에 따라 좀 모양이 달라진답니다. 더 멀리 닿기 위해서는 긴 게 좋겠죠. 하지만 이 물살이 강하면 그걸 또 버텨야 되잖아요. 그만큼 짧고 또 튼튼한 게 좋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따개비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낼까요? 과학자들이요, 파도가 잔잔한 곳에 사는 따개비와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곳에 사는 따개비들을 비교해 봤대요.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거센 파도를 맞고 사는 따개비는요, 상대적으로 그 생식기가 짧고 굵고 더 무거웠답니다. 반면 이 잔잔한 해역에 사는 따개비는요, 생식기가 상대적으로 더 길고 가늘고 가벼웠습니다. 이 따개비들을요, 서로 다른 환경으로 옮겨 키워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생식기 형태를 바꾼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을 생물학 용어로는 표현형 가소성이라고 그러는데요, 환경이 생명체의 몸을 바꾸게 하는 힘이라는 말입니다. 조용히 바위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작은 몸속에서는 끊임없는 조정과 적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다는 게 변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죠. 따개비는 오늘도 파도의 세기를 읽고 몸을 바꾸고 있습니다. 따개비는 이게 암수 한몸,
자웅동체입니다. 하지만 자가수정은 거의 하지 않고요. 보통 다른 개체와 짝짓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살다 보면 따개비들이 이 주변에 다른 따개비가 없어서 아무리 생식기가 길어도 짝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그렇게 되면 그냥 할 수 없이 자가수정을 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비밀은 바닷물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바닷물에 떠다니는 다른 따개비의 정자를 포획해서 수정을 합니다. 이게 보통 물고기에서 보이는 체외 수정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물에 떠다니는 정자를 포획하는 거니까요. 따개비들은요, 오직 정자만을 물속에서 건져내서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죠. 이런 방식을 스펌 캐스트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따개비 같은 이런 고착성 생물들은 그냥 그 자리에 붙어서 자기 혼자 수정하면서 살겠지라고 생각하곤 했어요. 하지만 이제 따개비도 스펌 캐스터, 즉 정자를 물에 흘려보내 수정을 하는 생물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삶, 그리고 특히 이 바닷물에서 먹이를 걸러먹는 이 여과 섭식 방식,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개비의 생식 방법과 연결이 됩니다. 따개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흐르는 파도를 읽고 그에 맞춰 다시 태어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 조개찜 한 입 먹으려다가 생각지도 못한 신기한 생물 이야기를 알게 됐습니다. 이처럼 생물학은요, 멀리 떨어져 있는 특정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 속 작은 궁금증 속에 숨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